안녕하십니까.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시작합니다. 저는 맹경순입니다. 누구에게나 아침을 시작하는 어떤 상징이 있죠. 어떤 이에게는 알람 시계가 그 아침의 시작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새소리가. 근데 저희 집 창가에서도 새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추워서 문을 안 열어놓으니까 새가 왔는지 추워서 오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이에게는 남편이나 아내가 내리고 있는 원두커피의 향이 아침을 상징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하늘은 흐립니다. 그러나 기온이 높아져서요. 왠지 기지개 한번 켜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아침이에요. 자, 오늘 아침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때 시가 다가왔는지, 지금은 비록 시와 가까운 시간이 없었을지라도 내 생에 어느 때쯤 시가 절절히 다가왔을 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 쓰시는 두 분과 전화 연결을 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 방송을 듣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좋은 시를 추천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드래그 하셔서 올려주실 수 있으면, 그리고 정말 이 이야기는 내가 내 목소리로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게시판에 전화번호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빨리 보고 빨리 내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꾸며볼까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네, 오늘 재밌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팟빵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마리로사님, 이 시간이면 댓글 읽기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춘선 패선부지님, 동아트위 선배님들 지지합니다 하셨어요. 산나리님, 정겨운 맹하나님의 목소리로 저는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셨고요. 거리의 미술님, 맹바 칠채기, 언제 한번 뵈야 되겠네. 포근한 안개 낀 도해지의 창밖 풍경 음악을 듣게 좋습니다. 네, 저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유트릴로 화집을 샀었는데 딱 그 하늘 빛깔 같아요. 지금 보이는 하늘이. 흐려도 왠지 마음 푸근합니다. 신이 내린 짱돌림, 오늘 하루도 맹선생님과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나는 사람님 출첵하셨고, 헬레나님 행복한 아침입니다 하셨고요. 재밌는 글이 아까 있는데, 요즘 제 목소리를 흉내 내신다고 합니다. 우유 캡틴님, 제가 보기엔 처음 댓글 달아주신 것 같아요. 그죠? 억센 부산 아짐입니다. 커피 한 잔 내려놓고 폼 잡아봐요. 근데 오늘 시까지 읊어보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시 쓰신 분 벌써 한 분 계십니다. 꼭 읽어드릴게요. 네, 이 시간 9시부터 11시. 사실은 국민TV 라디오에서는 그 첨예한 시사 문제, 사회 문제가 많이 다뤄집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시간은 한숨 쉬어가시라고 조금 느리게, 조금 쉽게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사연과 신청곡 팟빵 게시판으로 남겨주세요. 네, 오늘 추위는 풀리지만 미세먼지 농도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서 화재 위험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오늘 전국 맑은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정도였습니다. 낮 기온은 영상 4도로 예상하고요. 이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풍이 불면서 중국발 스모그가 들어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 농도가 높아질 것이라고요. 그리고 동해안, 영남, 전남 곳곳에는 건조 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조특보 내려진 지역에 눈비 예보가 없기 때문에 화재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네, 참 게시판에 올리시는 분들 민첩하셔요. 제가 사실 어제 예고를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9시 시작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시가 몇 편 올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실
그 스토리텔러 이은호 선생님 나오시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은호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셔서 못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오래된 책이 가득 있는 책방과도 같은 목소리 이은호 선생님 말씀을 못 듣게 된 것은 아쉽지만 그 대신 그 자리를 여러분께서 채워주시고 저도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인이나 또 문화활동하시는 분 찾아서 전화 인터뷰하고 그렇게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빨리 올려주신 산나리님께 감사드리면서 올려주신 박후기 시인의 나에게서 내리고 싶은 날이란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서 내리고 싶은 날. 내리자. 나는 너에게서 내리고 너는 나에게서 내리자. 갈아타봐야 어차피 겨울행. 혼자 천천히 걷는 거야. 집으로부터 멀고 바다로부터 가까운 곳에 구멍 같은 술집 하나쯤 찾아 먼지나 은둔 데처럼 조용히 깃들이고 싶을 때가 있는 거지. 기다려달라고? 당신 미쳤구나. 시든 목련이 철길 위로 몸을 던진다. 무엇하다 내답할 것 없는 가난한 시인은 나는 가난한 척도 못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파우스트의 저음 위에 올라가 얄팍한 영혼을 떼었다 붙이기를 반복하며 철길 위에 양심을 내던지는 것이다. 가끔 시에게서 내리고 싶은 날이 있다. 자리를 바꿀 때마다 바꿨어야 하는 가면을 벗고 싶은 날이 있다. 살다가 하루쯤은 나에게서 내리고 싶은 그런 날이 있다. 푸아님이 저한테 언니라고 부르시면서 적어주셨더니 헬레나님께서 언니라고 부르시기에는 맹아나우서님이 연세가 좀 있으실걸요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나이 먹은 사람의 영원한 로망은 언니, 오빠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두 분 다 고맙습니다. 진실맨님, 필리핀 네그로스엔 오래간만에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입니다. 이 따스함을 한국의 조합원님들께 드리고자 출첵했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거리의 미술님, 정말 예술가 집단 같은 사진을 올리셨습니다. 화실을 쉬고 있는 혜미 씨가 놀러와서 만든 찻잔 주전자 작품을 가지고 와서 모여 앉아서 연탄난로에 구운 고구마에 허브차를 마셨지요 하고 올려. 진짜 이 사진 보고 있으니까 그 안에 다 우리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미갱님, 짱오빠님, 신우태님, 와이즈님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중년공시생님이 지하철에서 본 시라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셨습니다. 홍일선님이 쓰신 시 한 편이라는 글입니다. 누구는 시 한 편 쓰는 것이 삼라만상의 큰 업장 하나 무겁게 얹어놓는 것이라 하는데 또 누구는 시 한 편 갖는 것이 신생의 아기 막 태어나는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하는데 나 언제쯤이면
갓난아기의 마음 가슴에 모시면서 옳은 시 한 편 섬길 수 있으려나. 이 베토벤의 그대를 사랑해 이 곡은 참 단정하고 뭐랄까요, 격 있는 사랑 이야기를 듣는 그런 느낌이 들죠. 푸아님도 계셨는데 피아님도 계시네요. 피아님, 오늘 짬이 나서 이 시간 맹경순 아나운서께 감사 인사 남깁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하셨어요. 문광님, 바보님은 또 좋은 음악도 올려주셨고, 그래요, 이 시간에 어울리는 음악이네요. 헬레나님, 또 좀비콤비님, 맹철호님, 어제 기후변화 관련한 얘기 잘 들었다고 또 인사 남겨주셨고요. 수수님, 그리고 제 칭찬하신 것은 제가 자세히 읽어드립니다. 쪽비더람님, 어느 날 우연히 들은 천상의 목소리, 천상까진 괜찮은데 왜 거기에 물음표를 쓰셨나요? 의심하시면서? 네, 나중에 찾아보니 맹경수님이었습니다. 좋은 진행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또 오직 모를 뿐이라는 닉네임 가시신 분께서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올려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시여서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근데 물론 시는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구나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시를 아직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시를 쓰시지 않으실 것 같은 분이 얼마 전에 시집을 하나 내셨어요. 정말 저는 그 시집 받고 놀랐습니다. 뭐라고 시인의 말이 적혀져 있냐면요. 평생 너무나 많은 말을 떠들어 나 자신은 오히려 허하고 하늘에 나의 혼이 정착치 못하고 떠도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다. 음식 이야기를 시처럼 쓰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하고 싶은 말을 다 넣다 보니 음식 전문가가 할 수 있는 말과 정보가 앞선다. 그러나 오늘도 새벽녘 책상에 앉아 떠도는 나의 영혼의 말을 불러오고 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요리연구가 한복선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네. 그 후기 보니까 선생님 민화도 공부하셨어요? 그래요. 오랜 동안 네. 그냥 취미로 그렸어요. 그랬더니 네. 그게 그렇게 시집에 함께 가 있습니다. 이게 표지 그림이 예. 직접 그리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 보면 꽃나비도 있지만은 네. 거기 소체들이 있죠. 가지하고 무, 네. 뭐 복숭아 같은 거요. 근데 지금 그게 막 다 음식 재료네요. 제가 한복 선생님 참 좋아하는데 이제 미워지려고 그래요. 아니 네. 아주 왜 철저하게 생기고 독하게 생기신 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셨다면 네. 저분은 그럴만해 그러는데 네.
매번 보시면 굉장히 마음 좋은 언니처럼 웃고 계시다가 왜 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신 거예요? 그냥 놀면서 한 건데요. 게다가 놀면서 했는데 네. 저의 일이 음식하는 일이 노는 일이에요. 사실 즐겁게 노는 일. 그게 이제 40년을 하다 보니까는 네. 처음에 선생님 소개해 주신 대로 네. 그냥 말로만 떠들다 보니까 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허해요. 그래서 이거를 내려오자. 그리고 네. 내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글로 담는 거겠다.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시라기보다는 네. 저의 평소에 생활 안에서 말을 하는 거였죠. 저의 일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선생님 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음식 만드는 것도 있죠. 또 우리 어머니를 엄마하고도 또 불러보지요. 또 거기에 보면 요즘에는 햇반을 먹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근데 저희가 네. 그 조선시대 여성들이 쓴 내방 가사를 보면은 음식 이야기도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이 선생님 쓰신 파김치라는 시를 네. 제가 잠깐 인용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오늘 나는 파김치 되어 집에 왔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아, 이런 느낌 자체도 시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그래요. 했어요. 저는, 그런데 네. 어느 때 시가 쓰고 싶어지셨어요? 하루 중에? 저는 새벽녘? 항상 뭐 이제껏 저의 일이 음식을 말하는 일인데 네. 그 음식을 표현하려면은 네. 말을 조금 이렇게 아름답게 맛있게 멋있게 네. 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있잖아요. 네. 그죠? 음식은 말로 할 때도 그렇고 손 모습도 그렇고 네. 좀 따스해야 되니까 그렇죠. 저의 그런 평소에 그 일의 거를 갖다가 네. 글로 썼으니까 항상 시는 쓰고 있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렇게 네, 그런데,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만드는 작업까지는 안 가잖아요, 보통. 그런데도 네. 이제 여가 있는 시간에 네. 이제 글로 담겠다고 했으니까 전에는 전부 요리책에 레시피화돼 있어서 네네.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강의를 재밌게 해요. 네, 네, 네. 손짓 발짓 웃어가면서. 아주 맛깔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네. 그냥 네. 책에 그대로 옮겨 쓴 거예요. 네. 근데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많아졌죠. 주변 사람들이 놀라지 않으셨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제 일이니까 제가 네. 시인이 되고자 시인으로 등단해가지고 시집을 낸다기보다는 처음 선생님 말씀 주신 대로 그냥 저의 일을 네. 여기다가 쓴 거예요. 근데 네. 이제 그렇게 하니까 네. 이거를 갖다 조금 그래도 이제 음식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네. 아 이거를 갖다 조금 100년 후에라도 네. 이 책을 갖다가 는 우리 같은 요리 공부, 음식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어떤 식문화 역사성까지도 좀 보여주려고 네. 이렇게 욕심을 많이 내니까 조금 네. 시답지는 않죠. 근데 왜 우리가 음식 얘기를 하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네. 선생님 씨가 거의 다 그 음식 재료 혹은 그 음식을 만들어 주셨던 어머니 얘기 네. 또 일상에 그 밥 먹는 식사하는 예. 그런 이게 있기 때문에요. 네. 참 이렇게 따뜻해요. 그래서 이게 밥하는 여자라는 제목조차가 네, 저의 시집이? 일생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저의 일생인데 제가 지금 선생님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밥하는 여자로서 네. 그냥 결혼해서 할머니까지 돼가지고 지금 밥하고 나가서도 밥하는 얘기하고 또 앉아서 글로도 밥을 쓰니까 네. 밥하는 여자인데 네. 이제 3대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네. 어머니, 우리 네. 딸아이까지. 따님도 이제 들어왔어요? 벌써 40살들이 되니까는. 네, 네. 이제 다 같이 일하는 엄마로서 네. 그 외로움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나는 평생 일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되듯이 그 대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일상적인 얘기도 있지만은 조금 더 자녀 교육 같은 어떤 태교 음식 얘기도 있고요. 네. 그래요. 그리고 아까 파김치 얘기했는데 네. 제가 그 끝에다가 오늘도 피곤해서 파김치가 됐다는 얘기했지만 나는 지금 녹록한 맛이다. 그리고 내일을 희망한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희망이에요. 희망. 네, 희망. 네. 옛날에는 희망이 굉장히 너무 진부했는데 네. 요즘에는 그러니까 어제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네. 앞에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바로 그 파김치가 제가 네. 거기다가 내일을 희망한다고 써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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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꼭 남이 쓴 거 이야기하시듯이 써 있네요. 이제 그게 1년 전쯤 전에 썼잖아요. 네. 네, 그랬더니 그런 얘기가 써 있고 저는 사실 오늘 선생님 전화 이거 연결 주신 게 네. 정말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하느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정말요? 저는요. 네. 요새 네. 그 예비 신작이거든요. 교리 공부하는 중이에요. 네. 아, 그런데 전 선생님이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나 제가 그냥 뭐라 그래야죠? 감사에 감격을 했다 그럴까요? 아이고, 저런. 저는 또 선생님이 이 아침에 바쁘시지 않을까. 아니에요. 우리 저기 괜찮아요. 말씀 네. 이렇게 시인이면서 음식 전문가이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음식을 하면서 일상의 일을 하면서도 내 생각을 이렇게 실어 적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야말로 희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네.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자유롭고 재밌었어요. 네. 쉽고 네. 시를 그동안에 한 말을 갖다 쓰는데 근데 점점 네. 이게 정말 시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짓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가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거창하게. 네. 어린애처럼 우리나라. 천진한 마음으로 쓰셨는데 이제는. 네, 이제부터는 네. 무게감을 갖고서는 이게 우리나라의 식생활 문화의 역사성으로 남기자. 뭐 이런 것이 더 강한 듯 해가지고 네, 무슨 네, 대서사시를 쓰는 마음처럼. 저런.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정돈이 되겠지요. 네. 네. 역시 남의 말 하듯이 가볍게 하십니다. 그래요. 확실성은 없잖아요. 네. 언제든지. 근데 선생님 다 재밌고 아련한 추억으로 쓰셨는데 네. 제가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시는 혼자 먹어야 하는 밥상이란 제목의 시인데 괜찮아요, 선생님? 그래요. 근데 그거는 또 뭔가 하면 아픈 사연이 그렇죠. 있어요. 저의 친구가 네. 일찍 갔어요. 네. 2년 전에. 네. 그래서 그의 신랑을 마주 보고서 네. 서로 대화를 나눈 얘기라서 네. 가슴 아픈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혹시 이 시간 정말 이런 외로움에 있으신 분들에게 네. 동감하면서 같이 나누면은 그 아픔이 덜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선생님 네. 오늘 이렇게 시인의 목소리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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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연구가로만 알았던 한복선 선생님이 일상의 어떤 시간들을 시로 풀어내셨습니다. 그중에서 혼자 먹어야 하는 밥상이라는 시를 읽어드릴게요. 혼자 먹어야 하는 밥상. 상처한 남자. 몇 달을 잘 살았는데 가장 힘든 것이 매일 혼자 먹는 밥상이란다. 반찬이야 그렁저렁 사다가 차리면 됐다. 홀로 있다는 것은 혼자 밥 먹는 것. 씹어 삼키는 소리, 어적어적하고 끄르르 소리. 슬픈 정막이 안으로 꽂힌다. 아내가 부엌에서 투덜이고 있다. 난 평생 밥만 하냐고. 그 남자, 돌아올 수 없는 아내가 그리워서 있을 때 잘할 것을. 차마 얼굴 보며 위로의 말도 할 수 없었다. 어찌 살아갈까. 먼저 가는 사람이야 오죽했을까.
자, 이번에 전화 연결할 분은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수녀님, 우리 수녀님이세요. 이혜인 수녀님께. 네. 네, 전화 연결됐어요. 수녀님? 네, 여기서 아주 터널이라서 잘 안 들리는데. 아, 잘 안 들리세요?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러세요. 빠져나가시면서. 네. 네, 우리 이혜인 수녀님께서 제가 어제 부탁을 드렸더니 오늘 잠시 이동하는 중이라도 우리 국민TV 라디오 애청자들을 위해서 당신이 인터뷰 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아마 남산터널 지나시는 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혜인 수녀님 시를 보면은 우리 마음을 세탁해주는 뭔가 아주 강력한 힘이 있으시죠. 시는 여리고 순한 시인데 어쩌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가 세상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쩌면 자신이 쓴 한 편의 시로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마음을 순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터널을 지나셨을까요? 수녀님 들리세요? 네네. 네. 수녀님 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신가요? 아침부터 움직이셨네요? 예? 아침부터 움직이셨네요? 예. 부산 모임에서 특강이 있어갖고, 예. 그래요? 예. 이제는 뭐 강의도 하시고. 아니요, 이제 점점 안 할 거예요. 피정지도도 하시고. 아유, 예. 근데 수녀님 지금. 네. 지금 기억하시기에 도대체 수녀님 쓰신 시가 몇 편이나 되는 것 같으세요? 제가 이번 기회에 그 시 전집 내면서 대충, 계산해보니까 한 1000여 편? 1000여 편. 예. 44년 동안. 44년 동안 1000여 편. 네네. 근데 정말 많이 쓰신 거 아니에요? 글쎄, 저는 그렇게 많이 썼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렇게 뭐, 매일 쓴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1000여 편 중에서 이제 800여 편만 추려서, 네. 그 시선집이 나오니까, 네. 그 생애가 다 이렇게 시의 집을, 새로 지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네. 그 수녀님의 시로 인해서, 네. 카톨릭 신자이건 아니건 네. 간에, 그 네. 수도원 안에 청정한 기운을 네. 맛볼 수 있는 그런 시를 써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아니, 저희가 감사하죠. 네. 근데 수녀님께 한번 꼭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고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 시가 나오나요? 그런 시를 쓰셔서 수녀님 마음도 더 고와지셨나요? 둘 다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시를 이렇게 쓰다 보면 거기 또 이렇게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네. 그 선함과 아름다움을 노래하면 나도 또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거기 맞추게 되고. 네. 또 시를 쓰면서 또 이렇게 나쁜 마음으로는 하니까 고운 마음을 또 가져야 되니까. 네. 고운 마음을 또 이렇게 또 갈고 닦아서 또 시를 쓰게 되고. 네. 그래요. 그래고 스님들이 자기들은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말을 또 괜찮게 합리화시키면서. 네. 제가 막 예를 들면 뭐, 나 1시간 강의하는데 뭐 이걸로 때우면 되겠지.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네. 시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인을 항상 고운 사람으로 기억을 그렇죠. 하고 나쁜 말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런 깨달음을 얻게 돼서 나 진짜 이렇게 책임이 크네. 네. 괜히 시는 이렇게 많이 써갖고 거기 괜히 시는 살려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은 괜찮고 네. 저는 안 된다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네. 그야말로 확 깨죠. 수녀님이 만약 나쁜 말씀하신다면.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막 그걸 이렇게 막 스캔들로 삼고 어떻게 시인이 우리는 괜찮지 이렇게 막말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더구나 수녀 시인님께서. 네, 글쎄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이미지 관리를 잘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수녀님 조금 저는 수녀님이라면 억울하게 생각될 것이요. 네. 사람들이 다 수녀님이 쓰는 시는 굉장히 쉬우니까 그냥 술술 쓰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쓰세요? 그렇지는 않은데 아니요 끊임없이 네. 주머니 메모지를 버리고 또 연습장을 버리고 타지가 많이 나온 다음에 이제 제대로 정리를 하거든요. 네. 물론 그냥 흘러가는 노래처럼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도 덜어는 있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많이 진통을 겪은 후에 태어나는 게 시거든요. 가장 짧은 말로 가장 깊은 말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고민해야 되고 네. 때로는 그 성류 하나를 노래하기 위해서 3년이 걸릴 때도 있다고 그러면 스님들이 막 압니다. 뭐 정말 시 하나 쓰고 3년 걸린다고 막 이러는데 그냥 술술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참 안 그렇거든요. 네. 만만하게 생각하고 이런 시는 나도 쓸 수 있겠다 그러면 막상 쓰려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근데 단순한 게 사실 단순한 게 아닌가 봐요. 그 수녀님 네. 그 방에 가보면 네. 그 수녀님 시를 읽고 보내주신 분들의 팬레터가 정말 많이 수녀님이 네네, 다 이렇게 맞죠. 걸어놓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 시를 쓰는 어떤 힘도 얻으시죠? 그럼요. 많이 얻고 또 제가 아침에도 이분들 강의 때 얘기를 했지만 수도원에서 너무 맑고 곱고 선하고 이런 말만 들으면서 또 하루 4번 모여서 또 기도하고 이러고 살다 보면 네. 자기도 모르게 추상적이 되고 관념적이 되기가 쉬워서 아, 네, 네. 일부러 막 신문도 찾아 읽고 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도 해야 되고 네. 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장애우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울증환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편지로 독자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네, 네. 저절로 기도하게 되고 내가 관념이나 추상에서 확 빠져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그 가교 역할을 그 네. 독자들의 편지가 해준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때로는 좋은 시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수녀님이 그 네. 팬사인회 하시는 걸 보면은 네네. 그냥 이름과 무슨 네. 뭐 축복의 인사만 쓰시는 게 아니라 막 예쁜 꽃 그림도 네네. 그리시고 네. 막 그러잖아요. 네, 꽃도 네잎 그려갖고 믿음, 소망, 사랑의 꽃도 그려주고 오늘도 그렇게 했거든요. 네. 스티커도 붙여드리고, 네. 네. 그 지금 저희 그 청취자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네네. 수녀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들 하십니다. 좋으세요? 그냥 그 암 그 자체보다도 이제 거기서, 한번 아프면서 생긴 합병증 비슷한 거 그런 거. 네. 또 제가 관리를 못한 데서 운동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요즘은 네. 오른쪽에 무릎이 통증이 좀 심한 것 같아서 네. 걸음 걷기 불편하고 네. 그런 좀 어려움이 있고 네. 또 마음으로는 가끔 또 우울할 적도 있고 이제 그런 정도고 네. 일상생활 하는데 뭐 기차 타고 혼자 다니는데 별 지장이 없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면 하느님이 네. 봐주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네. 저 같은 사람도 오늘 수녀님을 괴롭혔지만 네네. 워낙 수녀님께 네. 부탁을 드리는 뭐 정말 나와주시라, 뭐 들려주시라 이런 네. 부탁이 많아서 네, 수녀님 심부름이 많아요. 예, 심부름이. 네. 건강에 네. 위협이 되고 있을 네. 거 알면서도 네. 오늘 국민TV 라디오 네. 청취자들 위해서 네. 제가 무리한 네. 부탁드렸습니다. 네, 네. 수녀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수고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그래요. 수녀님 위해서 수녀님이 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 주셨어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 위해서 이렇게 자동차로 이동하시는 시간이라도 내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꽃봉오리님 오래간만에 들어본 반가운 목소리입니다 하셨어요. 한복선 선생님 팬이라고 나그네님도 올려주셨고요. 또 후르지아님 저도 모르게 9시만 되면 매일 듣고 싶어지게 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님, 승헌님, 또 시누테님은 사실 제가 시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아침 시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느껴봅니다 하셨어요. 전윤호님 깊은 바다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이것도 또 눈이 참 시원해지네요. 굴렁새님 많은 분들이 게시판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 다 못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게시판 들어오셔서 같이 보시면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종기 시인의 시를 올려주신 풀코님께 감사드리면서 마종기 시인의 물빛이라는 시를 읽어드립니다. 물빛, 마종기. 내가 죽어서 물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끔 쓸쓸해집니다. 산골짝 도랑물에 섞여 흘러내릴 때 그 작은 물소리를 들으면서 누가 내 목소리를 알아들을까요? 냇물에 섞인 나는 물이 되었다고 해도 처음에는 깨끗하지 않겠죠. 흐르면서 또 흐르면서 생전에 지은 죄를 조금씩 씻어내고 생전에 맺혀있던 여한도 씻어내고 외로웠던 저녁, 슬펐던 앙금들을 한 개씩 씻어내다 보면 결국에는 욕심 다 벗은 깨끗한 물이 될까요?
정말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다면 그때는 내가 당신을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그 물 속에 당신을 비춰 보여주세요. 내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세요. 나는 허황스러운 몸짓을 털어버리고 웃으면서 당신과 오래 같이 살고 싶었다고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처음으로 내 온 몸과 마음을 함께 가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송두리째 가진다는 뜻을 알 것 같습니까? 부디 당신은 그 물을 떠서 손도 씻고 목도 축이세요. 당신의 피곤했던 한 세월의 목마름도 조금은 가셔지겠지요. 그러면 나는 당신의 몸 안에서 당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죽어서 물이 된 것이 전혀 쓸쓸할 일이 아닌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음악과 시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럭큐님, 그리고 백마고주님도 또 사진을 올려주셨네. 네. 이제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다. 이혜인 수녀님 활기찬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네 쓰셨어요. 그래요. 어느 틈에님, 영원지기님, 꽃봉우리님 다 이혜인 수녀님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또 한 분의 시인을 만나봅니다. 우리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이시죠. 문정희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선생님, 저는 그래도 문정희 선생님보다 시인 문정희 선생님 하는 게 더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시인 문정희 선생님은 이 아침에 뭐 하세요? 저는 이제 빈둥거리는 걸 좋아해요. 마음에 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빈둥거릴 시간이 없을 때는 굉장히 네. 사는 것 같지가 않고 이렇게 불행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어린이, 네. 뭐 일을 닦고 뭐 그런 부지런함에 대한 너무 교육을 많이 받아서 네. 이렇게 빈둥거린다던가 조금 게으름 네. 피운다던가 하는 것을 얘기하면 네. 약간의 캥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걸 좀 없애려고 저는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을 처음 뵀을 때, 네. 저는 정말 사랑에 대한 격한 감정의 글을 많이 쓰셔서, 시를 네. 많이 쓰셔서, 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사랑하면은 어떨 때는 선생님 곱게 쓰시고, 어떨 때는 절절하게 쓰시고, 네. 그랬는데 뵙고 나니까, 막 모든 세상의 문제에 격하게 대면하는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열정이 많으셔서 그러신가요? 시 속에서는 지금도 네. 숨과 품, 네. 뜨거움, 네. 절정 이런 걸 좋아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뭐 내려놓는다던가 네. 느리게 걷는다던가 이런 네, 네. 가치가 자꾸 들어오는데 네. 또 뭐 나이라던가 뭐 이런 말도 아주 싫어하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그럼요. 적어도 이제 언어를 네. 정제해서 쓰는 시인의 특권으로 네, 네. 시 속에서는 아직도 저는 절절하고 싶어요. 아, 그럼요. 그리고 그런데 그게 게으름 속에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시인의 아이러니예요. 네. 그런데 이건 조금 정말 또 세속적인 얘기 될지 모르지만 네. 선생님은 시집이 다른 나라에서 제일 많이 번역된 시인 아니실까요? 제일 많이는 아닐 거예요. 몇 선생, 한두 선생님 계신 걸로 알지만. 아유, 그래도 네, 히브리 말로도 번역이 되셨더라고요. 네, 히브리어도 있죠. 아이고, 대단하세요. 뭐 여성 시인들 중에서는 좀 제가 연화무건 되니까 좀 그렇지 않나 싶네요. 연화무건이 아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외국 분들도 네. 이 선생님의 시를 자신의 언어로 읽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진대요? 저는 정말 그게 지금 일대 제 불가사의한 그 의문이에요. 네.
사실 한국에서 반응보다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반응이 못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한국 그 아시아 여성, 네. 동아시아 여성의 이 뜨거운 목소리를 보라 뭐 이렇게 광고를 하고 그러는데 네. 한국 여성의 이런 오늘날 한국 여성의 감수성이 네. 언어를 바꾸어서 전화했을 때도 전달이 된다 싶은 희망이 이렇게 네. 많이 그 가슴에 뜨겁게 차오르죠. 그 선생님 지금 못 보시겠지만 저희 프로그램 게시판에 네. 문정희 선생님 사진이 올라와서 어떤 분이 재빨리 올려주셨는데요. 그러셨어요? 그 까만 반지 끼시고 네. 이게 턱에 딱 두 번째 손가락 이렇게 짚으시고 네. 이 창밖을 내다보시는 그런 모습이 지금 올라왔어요. 네. 아, 굉장히 무드 있는데요. 비 오는 날 같아요. 좀 사기는 많이 좀 치죠 사진이. 왜냐하면 네. 저는 뭐 사진이 이쁘게 나올 것을 요새는 원하지 않아요. 네. 이쁘게 나오겠다고 자꾸 사진에 매여 있으면 자유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이뻐도 된다 이랬더니 가끔 뭐 괜찮게 나오는 사진이 있어요. 저는 안 이쁘게 나와도 근사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진이. 그죠? 글쎄요. 근사? 남자들이 분위기 있게. 반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 어떻게? 남자들이 좀 반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 이거 사진을 보고. 예, 네. 근사하게 나왔어요. 반하실 것 같아요. 아유, 다행이에요. 예. 근데 선생님 지금 선생님 비교적 일찍 문단에 나오셨잖아요. 그럼요. 너무 일찍 나왔죠. 20살 정도. 고등학생? 고등학생인가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시집을 냈었고 17살에. 네. 그리고 정식으로 등단한 건 21살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돌아보실 때 네. 어떤 시기에 시가 그렇게 잘 써지시던가요? 저는 언어에 매여 있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것처럼 말의 격정처럼 시에서도 그런 어떤 호흡이 그대로 좀 전달이 되기를 바랬어요. 네. 그래서 그때그때 테마도 달라지고 나의 관심도 달라졌지만은 네. 특히나 요즘 한국 시들은 지나치게 복선을 많이 깐다든가 말을 비튼다든가 해서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웬만큼 내 시에 대한 감시관이 있는 분도 잘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것이 요즘에 일련의 어떤 그 흐름인데 네. 저는 그거는 말하면 실험 정신이라는 점에서는 한 개성을 이루겠지만은 네. 적어도 우리가 판소리에 비유해서 목청이 트인 사람의 일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좀 서툴러 보여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팍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시를 잘하는 사람은 물론이요. 시를 알고자 하는 사람의 가슴에 펑 뚫리는 그런 시를 좀 쓰고 싶은 노력은 있었죠. 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선생님한테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연세가 더 높아지시더라도 네. 격한 사랑의 시를 쓰시는 것에 멈추시지 마시라고요. 아니 근데 사랑의 시보다는 사랑을 하는 쪽이 더 좋은데 그게 잘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 어떤 생각까지 드느냐면요. 네. 사랑은 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제 주장이었는데 네. 요새 돌아보니까 사랑이라는 감정, 특히 그러니까 더 축소해서 크게는 사랑이고 작게 얘기하면 연애 감정, 에로스의 감정이라는 게 네. 그따위가 뭐였는데 그렇게 거기에 매여가지고 인생을 네. 휘잡혔나 싶은 그 자괴감이 좀 들어요. 너무 유효기간도 짧고 너무 가짜도 많이 섞여 있고 네네. 내 스스로의 위선도 많이 거기 섞여야만 그게 성립이 되는 그 감정에 네. 몰입하고 그거를 귀하게 여기느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했던가 네. 그런 생각이 요즘 들기 시작해서 제가 네. 이러면 안 되지. 네. 그 가짜와 그 위선과 네. 그 허위와 네. 그 뜨거움, 그 절망 네.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게 살아있는 건데 그렇죠. 이게 자꾸 이 양가 감정 속에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왜 선생님께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었냐면요. 네. 우리가 왜 무기력할 때 네. 그리고 나 혼자 정말 외톨이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그거에서 튀어나오게 하는 게 바로 격한 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 착하고 네. 너무 아름답고 너무 다독거려주고 네. 이런 시도 좀 있습니다만은 네.
그거는 또 잘 쓰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러죠. 네, 그래서 그런 시도 좋겠지만 네. 그렇게 받는 위로라는 것은 제가 어느 특강에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마치 큰 병에 심장병에 걸린 사람에게 그런 정도의 위로라는 거는 일일 밴드를 붙이는 것 같은 정도의 위로밖에 안 된다. 네. 예, 본질적으로 좀 더 언어가 혁명적이고 어떤 한 세계를 전복하는 정도의 파워를 지녀야만 되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들을 해보고 있어요. 저도 잘 네. 실천을 못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선생님은 영원한 사랑의 시인이시니까.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실 거예요. 선생님이 미국 거기에, 교환 프로그램이 있었죠? 신협회. 네네, 아이와 네. 국제 창작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거기 머무르시면서 쓰셨던 그 일련의 작업들도 네. 좋았어요. 그때 그냥 거침없이, 주저 없이. 네. 아주 자유롭고 아주 고독한 상태였으니까. 네, 네. 옆에 코수염쟁이 지나가면, 코수염 달린 남자가 키스를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큰 말에 날카로운 털이 내 생을 쓱쓱 문질러줄 때 이런, 그런 어떤 생생한 언어들을 가졌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돌아오자마자 귀국하자마자 금방 꺼져버리더라고요. 아, 역시 환경이 중요하군요, 시인한테. 그럼요. 네. 돌아오면 선생님이라고 불리우고. 네. 거기서는 하이 정이 이러고 좀 건방지게들 불러주잖아요. 네, 그래서 네. 처음에는 어쓱어쓱 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나의 어떤 내재된 네. 자유로움과 고독을 다 깨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참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네. 평범한 사람들이 시인에게 바라는 것이 너무 잔인한 부탁일지 모르겠어요. 너는 편하게 지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그런 격한 시를 써줘 이런 거 말이죠. 네. 상처와 트라우마를 요구하죠. 네. 근데 그것도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요? 그냥 사치와 퇴폐에 탐닉했던 시인들도 너무 좋은 탐미적인 시집을 내놓은 경우, 보들레르라든가 네. 얼마든지 있지 않아 또 랭보라든가 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시인은 상처족이어야 하고 네. 트라우마를 깊이 겪는 데서 어떤 좋은 아름다움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주로 좀 그런 경향은 있지만 그것마저 이제 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저는 상처 입기 싫어하는데 쓰다 보니까 상처가 많네요. 이상하게. 워낙 시 한 편을 쓸 때마다 선생님 시는 정말 깊숙이 들어오는 시기 때문에 이 시인이 이 시를 썼을 때 참 아팠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선생님 게시판에 네. 어떤 분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어머, 오늘 개탄 기분임, 여자들이 개탄 기분 아시죠? 네, 아셨죠. 문정희 선생님 너무 반갑다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숨어있는 몇 분이 네. 이렇게 늘 좋다고 그러시는 경우를 좀 가끔 들어요. 네. 그럴 때마다 제가 개탄 느낌이 있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선생님 음성들을 들으면서 시집을 찾아서 꼭 읽어보고 싶다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네. 아침녘에 빈둥거리는 시간을 저희에게 내어주신 선생님께 대한 선물로 보내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네, 오늘 세 분의 시인을 만나봤죠. 한복선 선생님, 자신의 전공 분야인 음식 전문가이신 한복선 선생님이 일상 속에서 시집을 내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자 시인이라는 일찍이 없었던 영역을 만들어서 시를 만드시는 이혜인 수녀님, 그리고 지금 세대를 뚫는 그런 절절한 느낌의 시를 여러 편 남겨주시는 문정희 선생님. 세 분의 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시의 세계는 다양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또 문정희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빈둥거린다라는 생각에 꽂히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빈둥거림이 정말 좋다고 동의를 해주셨어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